네,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종목 점검 없이 바로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DR5 낙수 효과 여전히 유효하고 이 관련 종목은 DDR5의 직접적인 수혜주이고 캐패시터 제조업체, 저항기, 인덕터. 사실 저 2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출 다변화를 겪고 있는 곳 어디일까요? 전력관리 반도체 그리고 파워 인덕터라고 하고 DDR5가 나오면 이 종목이 거의 대부분 나올 겁니다. 아비코 전자입니다. 네, 아비코 전자. 네. DDR5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장이 개화됐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황 불황에 대한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정말 많은 분들이 1년 정도 기다렸거든요. 네. 1년 넘게 기다렸는데 관련한 이슈들 체크해 주시죠. 네,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올 초다, 5월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새로운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서버용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공급이 될 텐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해 4분기부터 좀 드렸습니다.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DDR5의 출시 지연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출시가 막상 된다면 그곳에서의 수혜 강도는 여전히 변함없이 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 관련된 주들은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기 이후로 ISC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ISC도 최근 10%대 이상의 수익을 좀 달성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신다면 DDR5 저점에서 관심을 가질 때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DDR5 교체 수요가 어느 정도 해답이 될 것 같은데 또 네. 관련한 이슈도 있을까요? 해당 기업은 이제 수동 소자라고 한다면 아까 수동 소자요? 그렇습니다. 인덕터라고 하면 너무 뭔가 어렵습니다. 바꿔주는 느낌이고 네. 그다음에 캐패시터라고 하면 뭔가 저장을 네, 해주는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어디에 쓰이느냐? 거의 대부분의 가전제품, 5G, 자동차, 뭐 반도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전류를 일정하게 흘려보내준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MLCC는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수동소자는 그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고 일정한 값으로 계속 흘려보내준다. 그래서 능동, 수동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 수동소자 중에 하나인데 탑재되는 가전기기가 굉장히 많다.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웬만한 곳에는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5G 관련해서 노트북, 카메라, 노트북, 백색 복합기 가전. 그리고 네, 백색 가전, 네. 냉장고까지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매출 성장이 전망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그냥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이 파워 인덕터라는 것이 이제 DDR5 수혜주로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파워 인덕터의 매출 성장 전망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0년도 180억, 242억, 351억 이렇게 올라가야 할 텐데 22년도에 351억까지는 달성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22년 이후에 23년, 24년까지 올라갈 때 500억 원, 550억 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들어가 있고 한번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에 이제 그 수혜의 강도가 적어도 DDR3에서 4로 넘어올 때 2년에서 3년 이상 지속되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DDR4에서 5로 넘어올 때에도 동일하게 2년, 3년 교체 수요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매출액 성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핵심 부품이 파워 인덕터고 그것을 아비코 전자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매출과 관련한 화면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다. 말씀해 주시겠죠. 다음 네.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게 DDR4에서 DDR4의 개화 이후에 2, 3년 동안의 매출액 증가. DDR5가 도입이 되어야 하는 시기가 21년도 후반기, 하반기였으나 22년도 1분기 지금 이제 막 오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상반기를 지나면서 매출액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온다면 앞으로
매출액이 늘어가는 모습들 DDR5의 수혜 강도가 2년, 3년 동안 이어질 것이고 영업이익률도 DDR4 도입 이후에 고점을 찍고서 DDR5의 지연이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률 많이 낮아졌지만 3분기 기준으로 두 자릿수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DDR5에 대한 것들 이 기업의 가격적인 매력도만 높다라고 한다면 관심 가져볼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이 충분히 관심 가져볼 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확인하고 넘어가 봐야겠죠. 위원님이 실적 굉장히 잘 봐주시는데 2022년 그리고 23년, 24년 예상치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날 전망이고 이번에 실적 추정치도 숫자만 보더라도 좀 늘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늘 매출을 볼 때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전 분기 대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가 그리고 YOY 전년 대비 늘어나는가를 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증감률을 보면요.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년도도 두 자리, 23년도도 두 자리, 24년도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 이후에 세 자리,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23년도에 두 자리, 24년도에도 30% 가까운 영업이익 증가율을 좀 보인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혹여나 DDR5의 출시 지연이 조금 더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수혜 강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파워 인덕터의 개수가 DDR4 대비 DDR5에는 2배에서 3배가량 많이 탑재되기 때문에 매출 확대 포인트, 이익 확대 포인트, 즉 P와 Q의 성장이 모두 다 겸비된 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영업이익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지금 현재가 주가 차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전자 12월 말에 한 차례 저점을 찍고 지금 꾸준히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오늘 장에는 파란불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가 1,500원에서 1,600원 사이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차트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차트상 저이형 구간을 작전 리포트에서는 늘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10월경에도 한 차례 아비코전자를 말씀드려서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한 전례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늘 효자 종목이다, 사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저점에 다시 근접했다가 살짝 올라와서 1,500원, 1,600원 수준의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매수 단가를 한 10,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500원인데 그렇습니다. 10,000원으로 좀 낮게 말씀해 조금 주시네요. 더 낮은 가격에 사보려는 노력을 한번 이번 주 기울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배당 플레이를 했을 때 외국인들이 금융투자의 매물을 그렇게 쉽게 소화해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설 연휴를 앞두고 개인들이 매물을 출회를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세를 다시 올리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을 기억을 해보신다면 혹시나 조금 더 가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가 사볼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매수 단가는 10,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중기 되돌림 선까지는 일단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전까지 좀 안정적으로 잡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매수 단가가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매수가 10,000원, 1차 목표가 13,000원, 손절 라인은 9,5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방송 후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설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 그리고 시황, 그리고 왜 우리는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가? 어제도 장 마감 동시효과 무렵에 외국인들이 1,3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은 잠시 매수를 멈춘 것이지 매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살펴보면서 중단기 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11시 50분부터 1시까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